그래서 좀 전까지 본 게 이제 선급 비용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볼 게 이제 선수 수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왜냐면 내년에 수익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내년 수익 먼저 받았는데 갑자기 1월 1일 날 와서 내년 거 돈 내놓으래. 나 안 할 거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부채예요. 왜냐면 날짜 되기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야 그 돈이 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잠깐 보시면 만약에 10월 1일 날 임대료 10월 1일 말고 11월 1일로 할게요.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 받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1월 1일 날 현금 60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임대료 600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문제는 항상 결산이죠. 그러면은 올해는 두 달이에요. 왜냐면 11월 12월 요거는 6달치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두 달에 200. 그 다음에 차기는 4개월이니까 400. 그러면 얘는 어쨌든 틀린 거예요. 왜냐면 600 처리해 놨잖아요. 근데 봤더니 올해 거는 두 달치고 내년 게 몇 달치라고요? 4달치야. 그래서 결론은 얘는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 잘못한 거를 마무리해 주는 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결산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정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잘 됐냐 잘못됐냐, 잘못됐으면 고쳐주고 요걸 맞추는 게 이제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임대료는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용하고 수익은 올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틀렸습니다. 600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200이에요. 그러면 600이 200 되려면 400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400 수익 감소. 근데 왜 수익이 줄어들었냐면 요 돈은 올해 돈이 아니고 내년 거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그래서 아까 거하고 반대예요. 아까는 비용 관련된 거고 요번에는 수익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5월 1일 날 이자 수익 120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그리고 1년치라고 볼게요. 그래서 5월 1일 분계랑 그 다음에 12월 31일 두 개 분계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볼게요. 그래서 위에 거 참고하셔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 거는 시험 때에는 위에 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1200 받았죠. 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먼저 받는 그 이자 받는 거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래서 수익 증가. 여기까지는 별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산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왜냐면은 원래 제일 좋은 건 1년치 받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1년에 딱 맞춰서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받다 보면은 일부는 내년 거를 먼저 주거나 먼저 받거나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올해는 5, 6, 7, 8, 9, 10, 11, 12에서 8개월. 그래서 8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은 4달치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 그러면 얘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수익은 올해 것만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거는 1200이 아니고 얼마예요? 800이에요. 그러면 1200이 800 되려면 얼마 줄여요? 400. 그래서 이자 수익 400. 수익 감소.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맡기는 곳들 많거든요. 근데 맡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맡긴 거 나중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못 보면은요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돼요. 장난쳐도 못 잡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안 하고 맡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보는 거랑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야간반에도 사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셨는데 잘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잘못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됐을 때 돈 주면 도안은 주지만 이게 다 돈으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맨날 내내내내만 하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구 사장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하고 대화하면 자기가 할 말은 네 밖에 없대요. 왜냐면 뭔 얘기를 하면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조금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18번을 푸시는데 두 가지로 푸세요. 8월 1일하고 12월 31일. 수익 관련된 거는 잘 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또 풀어보세요. 4시 17분 해보겠습니다. 치셔서 일단 첫 번째로 8월 1일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선수 수익.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현금 받았죠? 600. 그리고 항상 시험 때는 지문 잘 보셔야 되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분 계시면은 직장 상사가 하라는 대로 잘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는 선수 수익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선수 수익이라고. 그래서 뭘로 처리되어 있느냐? 그거 첫 번째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로는 날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8월 달부터 계산하신 분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임대 기간이 몇 월부터예요? 9월부터죠. 그래서 9월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난을 두 번 쳤어요. 하나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 10, 11, 12에서 올해는 4개월. 그래서 200. 그 다음에 내년은 8개월. 그래서 400. 이렇게 일단 날짜 계산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가 뭘로 처리됐냐가 중요해요.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00이 아니고 400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600이 400 되려면 얼마 줄여요? 200 줄이면 400 남겠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요 200만 원은 봤더니 올해 거잖아요. 거기 18번 문제 보시면 지금 임대했어요. 그래서 무슨 요 처리하셔야 돼요? 임대료.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네.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했단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냥 그렇죠. 밑에가 12월 31일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8월 1일 날 현금 600에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료 처리했으면 임대료 600 수익 증가.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임대료 얼마 줄여야 되냐면 400. 왜냐면 맞구나. 올해는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400 줄이고 그다음에 요 400은 내년 거니까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그래서 뭘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차대변도 바뀌고 그다음에 금액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원래 한 가지 버전만 있으면 그것만 알면 되는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참고로 원래는 밑에 거 써요. 이 위에 거 거의 안 써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얘기인 거고 이론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서 그런 게 좀 안 좋은 점이죠. 왜냐면 어렵게 내려면은 위에 걸로 내는 게 사람들이 잘 못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요번에는 미수수익 볼 겁니다. 그래서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볼 건데 얘네는 나와도 괜찮아요. 선급 비용 선수수익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하나예요. 나와야 한 문제지 뭐 여러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요번에 이제 미수수익을 볼 건데 미수수익의 뜻이 뭐냐면 못 받은 거예요. 맞죠? 비수의 뜻이 미자가 아닐 미자잖아요. 숫자가 받을 숫자. 우리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올해 못 받았으면 언제 받아야 되죠? 내년에. 그거를 미수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10월 1일 날 임대료 20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두 달치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200. 그 다음에 임대료 받았으니까 임대료 얼마요? 200. 이렇게 분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12월 31일이 문제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봤더니 지금 10월 달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10월하고 11월 달 거는 받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몇 달치 못 받은 거죠? 한 달치. 근데 못 받았으면 땡이 아니에요. 회계는 받았든 못 받았든 회계 처리는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회계 처리는 하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걸 무슨 수익이라 그래요? 미수수익. 그래서 얼마 못 받았다? 100만 원. 근데 왜 이 처리를 해놔야 되냐면 이런 처리를 안 해놓으면 내년에 돈 받을 게 회계상으로 없다라고 떠버려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못 받은 게 있네. 그러면 못 받은 거 관련돼서 다 회계 처리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발생은 올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거는 무조건 올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얼마 못 받았어요? 100만 원. 그래서 못 받았어도 수익 처리나 비용 처리는 다 하셔야 돼요.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에서는 올해 거냐 내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앞에 보시면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또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9월 1일 날 9월 1일 말고 8월 1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8월 1일 날 이자 수익 400만 원을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네, 몇 달치라고 생각하시냐면 3달치. 그리고 12월 31일 날 나머지는 내년에 받기로 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올해 못 받은 거 내년에 줄게 라고 생각하시고 8월 1일 거하고 12월 31일 거 한번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분계는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변만 할 수 있으면 차변만 해놓고 대변만 할 수 있으면 대변만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현금 300만 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300만 원. 그러면 8월 달부터 받은 거니까 8월, 9월, 10월 달 것까지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달치는 언제 받기로 했죠? 내년에 받기로 했죠. 그래서 결론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두 달치니까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이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내년에 요 못 받은 돈 뭐 하면 되죠?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올해 거냐 내년 거냐가 중요한 거지 받았냐 못 받았냐는 그 다음 얘기예요. 회계에서는. 근데 회사에서는 솔직히 올해 거냐 내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못 받았는데도 세금 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맞잖아요. 못 받았는데 수익 처리했으니까 수익 처리하면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못 받은 거 세금 내니까 화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나중에 세금 깎아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26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수익 관련된 거는 잘 안 내십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26번 보시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했대요.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 3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못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자하고 비용 그 수익하고 비용 처리는 해야 돼요. 못 받았더라도. 그래서 이자 수익 30. 그리고 해보시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인지라 다 어려운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쉬운 거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맞추셔야지. 어떤 분들 보면 어려운 건 되게 잘 푸시는데 또 쉬운 거는 또 실수를 잘 하세요. 그러면 자격증은 따기 만만치 않습니다. 자격증은 항상 그 커트라인 점수만 넘기면 되잖아요. 뭐 학교처럼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략도 잘 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미지급 비용 할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왜냐하면 미지급이라는 건 안 준 거잖아요. 우리가 안 주면 끝이에요? 아니죠. 올해 안 주면 언제 줘야 되죠? 내년에.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게 미지급 비용이세요. 그래서 뭐 요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9월 1일 날 3개월치 이자 비용 3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3달치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자 비용 30, 현금 30. 비용 증가,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날이라 그랬어요. 12월 31일 날. 그러면 3개월 치면은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것까지는 준 겁니다. 근데 한 달치는 내년에 주기로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한 달치니까 얼마예요? 10만 원. 안 줬으면 끝이 아니죠. 네, 안 줬으면 안 줬다라고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뭐요? 미지급 비용.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언제 주겠다는 얘기죠? 내년에. 근데 왜 이런 경우들이 생기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요건 썼다 지울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자를 주는 날이 이자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이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번 달 거라 그래서 무조건 이번 달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 거 다음 달에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달은 이번 달인데 요 이자는 우리는 언제 줄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주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준 달짜가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아직 날짜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해보세요. 10월 1일 날 임차료 200만 원을 현금 줬어요. 그래서 현금 지급하다. 그래서 요거 분계 한번 해보시고 두 달치예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분계 한번 또 해보세요. 2분 후에 맞출게요.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임차료 200만 원 줬죠. 그래서 비용의 증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달치니까 200이고 그 다음에 한 달치는 내년에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차료 한 달치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 거 못 올해 거 못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문제는 5번. 그 다음에 6번. 요건 좀 많아요. 비용들은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14번. 그 다음에 24번.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으로 28번까지. 그래서 총 6개 있으시죠? 요거까지 맞추고 있을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성급이든 선수든 미수든 미지급이든 나와야 하나예요. 뭐 많이 나오면 2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결산이 어려운 이유는 이 4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같이 보시면은요. 5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그래서 미지급은 안 준 거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얼마치 안 줬대요? 200만 원 안 줬죠. 그래서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고요? 200.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뭐를 안 줬냐면은 임차료 안 줬어요. 그리고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임차료 200 비용 증가.
그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기말연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자 얼마를 안 드렸냐면 12만 원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러죠? 이자 비용. 그래서 12만 원 안 줬죠?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안 줬다고 끝이 아니라 그랬죠? 대변에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 처리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거 처리 안 해놓으면 장부상의 내용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장부 처리를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14번 1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1월 29일. 그래서 몇 월 며칠이요? 1월 29일.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서 말하는 1월 29일은 내년이에요. 언제예요? 내년. 그러면 결론은 이자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356만 원을 줄 게 있는데 주기는 줄 건데 언제 줄 거예요? 내년에 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줬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356만 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24번. 그리고 특히 24번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내기 딱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예요. 24번 같은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1일,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12%. 요게 저희 계산할 때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1억 곱하기 12% 곱하기 거기 보시면은 10월 달부터잖아요. 그러면 1년은 12달이죠. 그리고 제가 분수 쓸 때 항상 밑에는 그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전체는 12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3 1억 곱하기 12%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300 나와요. 근데 이 300만 원을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준 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줬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만기에 일시불로 준대요. 그러면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면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주는 이자 뭐라 그러세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이 300. 그 다음에 대변에 안 줬잖아요. 그러면 안 줬으니까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3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1월 16일. 그래서 결론은 주긴 줄 건데 언제 줄 거예요? 1월 16일 날 줄 겁니다. 그럼 결론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차변에 800번대 급여 20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드렸다고요? 안 드렸다고요?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20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요.
임차료죠. 그래서 공장이 150, 그다음에 사무실이 100. 근데 거기 보시면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그래서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준 거예요? 다 해서 250.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조금 더 풀고 50분 되면 마무리할 겁니다.